안녕하세요. 영어 수업 공통 제1주차 2차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공통 내용을 다루게 될 2주차 강의 또한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영어 습득 모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영어 습득 모형 1. 의미 단위 감각 개발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영어 습득을 위해서는 의미 단위에 대한 기본 감각을 충분히 개발해야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어의 최소 단위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최소 단위는 의미 단위입니다. 의미 단위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언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I, 나는 study, 공부한다, English, 영어를 every day, 매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 의미 단위에 맞추어 우리말 의미 단위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저희 수업에 등장하는 모든 문장은 의미 단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문장은 3개의 의미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일반 문장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one, 7가지 가장 치명적인 암들 중에 of the 7 most deadliest cancers, 폐암입니다. is lung cancer가 됩니다. 제시된 문장은 여러 개의 짧은 의미 단위로 구분된 대화체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 보면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You will like,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My new roommate, 나의 새로운 동숙자를 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 보면 but, 그러나 I liked, 나는 좋아했습니다. Your old roommate, 당신의 과거 동숙자를. She, 그녀는 was interesting, 흥미로웠습니다. 로 됩니다. 의미 단위로 구분하여 학습을 하면 언어 습득에 대한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은 러시아어 문장에 대한 의미 단위 구분입니다. 무엇을, что, 당신은 좋아합니까? Вы любите, 하는 것을 젤라츠, 공원에서 в парке 와 같이 구분하여 학습하여야 효과적으로 러시아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중국어 문장에 대한 의미 단위 구분입니다. 이 한불의 这件 옷은 if 얼마입니까? 多少钱 으로 구분하여 학습하여야 효과적으로 중국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일본어 문장에 대한 의미 단위 구분입니다. 아침밥을 아서고항오 먹고 나서 타베레까라 회사에 가이샤니 갑니다. 이키마스로 구분하여 학습하여야 효과적으로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습득과 관련된 상식을 확인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적 영어 습득 모형 2, 의미 단위 대체 감각 개발입니다.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감각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미 단위 대체 위주의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I study English, 나는 공부한다 스페인어를 I study Spanish, 나는 공부한다 중국어를 I study Chinese 처럼 주요 의미 단위를 바꾸어가며 하는 기본 문장 연습은 문장 구조 이해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문장은 3개의 큰 의미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의미 단위별로 나누어 보면 50가지 최고 건강식품 중 하나는 One of the 50 healthiest foods, 당신이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 that you should eat regularly, 키위입니다. is kiwi가 됩니다. 의미 단위 대체 위주의 훈련을 위해서는 3개의 의미 단위 가운데 어떤 의미 단위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마지막 의미 단위 is kiwi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미 단위 대체 위주의 훈련을 위해 여기서는 마지막 의미 단위 is kiwi가 is avocado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의미 단위 is kiwi가 is orange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영어 습득 모형 3, 의미 단위 확장 감각 개발입니다. 문장에 대한 구성 감각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미 단위를 추가하면서 문장을 확장하는 방식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나는 공부한다 I study,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I study English,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매우 열심히 I study English very hard,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매우 열심히 나의 미래를 위해 I study English very hard for my future처럼 의미 단위를 한 개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고 습득의 필수인 구성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문장에서 시작하여 의미 단위를 하나씩 확장하는 방식의 기본 문장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은 의미 단위 확장을 위해 제시한 문장입니다. He returned home.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기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최소한의 기본 문장인 He returned home.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라는 새로운 의미 단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He returned home for the first time.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에 in 10 years, 10년 만에 라는 새로운 의미 단위가 추가되면서 문장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영어 습득 모형 4, 영어 순차 해석 감각 개발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 체계가 다른 언어입니다. 따라서 두 언어의 언어 체계 차이에 따른 혼란도 큰 편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영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순에 맞추어 앞에서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 I study English every day를 해석할 때에도 영어 순에 따라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매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말로 순에 따라 나는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 라고 해석하게 되면
두 언어의 언어 체계 차이에 따른 혼란이 생겨서 영어 습득이 어렵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영어 순에 따른 어휘 단위 순차 해석 연습을 위한 문장입니다. 제시된 문장 What will you say if I tell you I cannot go with you? 를 우리말 어순으로 해석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말 어순으로 해석하면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체계 차이에 따른 혼란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제시된 문장을 영어 어순 그대로 어휘 단위별로 해석하면 What? 무슨 말을? Will you say? 당신은 하시겠습니까? If I tell you,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I cannot go, 내가 갈 수 없다고 with you, 당신과 함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영어 순에 맞추어 어휘 단위별로 해석하면 두 언어의 언어 체계 차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영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과학적 영어 습득 모형 5. 우리말 대용 영어 감각 개발입니다. 외국어는 모국어를 매개로 학습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모국어를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영어를 영어로 학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학습을 할 때 매개가 되는 기본 언어인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모국어 습득에 따른 다양한 언어 습득 효과를 영어 학습에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영어 습득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모국어를 매개로 영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한국어 어휘 단위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는 영어 어휘 단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나는 공부한다. I study. 영어를 English. 매우 열심히 very hard. 나의 미래를 위하여 for my futur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중심으로 영어를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우리말 어휘 단위 중심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장입니다. 먼저 제시된 어휘 단위가 한국어인 점에 주목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습득 관련 상식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적 영어 습득 모형 6. 따라 말하기 감각 개발입니다. 영어 말하기 감각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를 보다 쉽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따라 말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따라 말하기를 위해 제시된 4대 원칙은 어휘 단위 따라하기, 천천히 따라하기, 큰 소리로 따라하기, 명확하게 따라 말하기입니다. 따라 말하기 첫 번째 원칙은 어휘 단위로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어진 문장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어휘 단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어휘 단위를 중심으로 듣고 이해하면서 따라 말해야 합니다. 따라 말하기의 두 번째 원칙은 천천히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민과 같은 속도로 따라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따라 말하면서 따라 말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따라 말해야 말하기 감각이 효과적으로 개발됩니다.
다음은 따라 말하는 속도에 따른 효과입니다. 원어민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따라 말하게 되면 주로 듣기 능력이 향상되고 말하기 능력은 향상되기 어렵습니다. 따라 말하는 내용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따라 말하는 경우에는 듣기 능력과 이해 능력이 향상되고 영어 습득 능력도 크게 증진되게 됩니다. 따라 말하기의 세 번째 원칙은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발음 근육이 충분히 움직일 정도의 큰 소리로 따라 말해야 영어 소리에 맞는 발음 근육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 학습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어를 구성하는 철자와 그 단어의 실제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시된 수요일이라는 단어도 철자를 그대로 읽으면 Wednesday이지만은 실제 발음은 Wednesday입니다. 따라서 영어 단어에 대한 발음을 익히실 때에는 철자 중심으로 읽지 마시고 반드시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말하기의 네 번째 원칙은 명확하게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철자 중심으로 읽지 말고 원어민 발음을 듣고 똑같이 따라하면서 정확한 발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따라 말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의 소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주어진 단어의 경우에도 인디애나폴리스가 아니라 인디애나폴리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엠스터담, 리오데자네이로가 아니라 리오데자네이로,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사크라테스, 오아시스가 아니라 오에이시스, 메르세데스가 아니라 머세디스로 발음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어 습득 관련 상식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적 영어 습득 모형 7, 의미 단위 직역 감각 개발입니다. 영어 문장을 소리로 듣거나 글로 읽을 때 의역이 아닌 직역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특유의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 Help yourself to some bread를 의역하면 빵을 마음껏 드세요가 됩니다.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면 문장의 정확한 구성과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이 문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암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 help, 도우세요, 도우시기 바랍니다. yourself, 당신 자신을 to some bread, 빵이 있는 곳으로가 됩니다. 이처럼 직역을 하다 보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해석을 통해 문장의 구성과 실제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을 활용하고자 할 때도 단순히 암기하지 않아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 My advice fell on deaf ears를 의역하면 나의 충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가 됩니다. 역시 의역을 하게 되면 문장의 정확한 구성과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문장을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My advice, 나의 충고는 fell, 떨어졌습니다. On deaf ears, 들리지 않는 귀 위에
됩니다.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직역하게 되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지만 문장의 구성과 실제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의 학습을 통해 영어 특유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영어답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은 영어 습득 관련 상식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적 영어 습득 모형 8, 영어다운 표현 감각 개발입니다. 영어다운 말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영어다운 표현에 대한 감각 개발이 필수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영어다운 표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감각 개발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말로는 내 시계가 가지 않는다 이지만은 영어로는 나의 시계가 일을 하지 않는다. My watch does not work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말로는 내 배터리가 다 됐다 이지만 영어다운 표현은 나의 배터리가 죽었다. My battery is dead가 됩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도 우리말로는 내 전화기가 고장났다 이지만은 영어다운 표현은 나의 전화기가 질서 밖에 나와 있다. My phone is out of order가 됩니다. 이번 문장에서도 우리말로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하신 지 25년이 되셨다 이고 이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나타내면 25 years have passed since my father and mother got married가 됩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영어 문장입니다. 그러나 영어다운 표현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5년 동안 결혼하신 상태로 유지되어 오셨다 이고 이 문장을 영어로 나타내면 My father and mother have been married for 25 years가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한글 표현과 일반적인 영어 표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민과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리말 표현을 영어다운 표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감각 개발이 충분히 개발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1주차 2차시 과제입니다.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을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하고 듣고 발음 교정 후에 다시 녹음하여 듣는 세 가지 과정을 5번 이상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장은 한 번만 녹음하시면 됩니다. 제출 과제는 아닙니다. 관련 교재는 기적의 48시간 영어 공부법입니다. 과제 범위는 154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은 영어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 훈련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중 강의입니다. 재미있는 강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영어 습득을 위해 조금씩 나누어 시청하시면서 반복 학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